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이렇게 7가지 챕터가 있는데요. 먼저 언어의 구조 및 기능, 언어 발달 이론, 음성 언어의 발달, 문자 언어의 발달, 언어 교육 학습 접근법, 유아 언어 교육의 영역별 지도, 유아 문학 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언어의 구조 및 기능을 먼저 보면 언어의 특성과 언어학적 기초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언어의 특성에는 6가지가 있는데 규칙성, 임의성, 추상성, 사회성, 창조성, 가변성 이렇게 있고, 규칙성은 언어는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문법이라고 합니다. 임의성은 언어는 음성적, 시각적 기호와 표상하려는 물체와 아이디어 간의 임의적 연결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건 동일한 사회 구성원들끼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임의로 합의한 상징입니다. 추상성은 언어가 문자와 소리로 표현될 때 그 사물이 가진 시각적 특성과는 거의 유사성이 없다는 그런 추상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성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주며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그런 질서나 풍습의 속성을 관습성이라 하는데, 이러한 관습성도 언어의 사회적 특성 중 하나라서 관용적인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창조성은 단어와 문장의 조합으로 인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언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를 다양하게 조합하면 무수히 많은 낱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변성은 언어는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인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되고 사라지고 또 생성되면서 변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언어학적 기초로 넘어가면요. 언어학적 기초는 이렇게 8가지 순서로 있는데, 먼저 언어학의 분야를 볼게요. 언어학의 분야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활용론. 그래서 먼저 음운론을 보면, 음운론은 말소리의 체계와 변화에 대해 연구한 것이고요. 형태론은 단어의 내적 조직 체계, 즉 단어의 내부 구조를 연구한 것입니다. 구문론은 언어의 문법 체계, 문장 구조에 대해 연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은 형태에 관한 것이고요. 의미론은 내용인데, 그래서 언어의 의미 체계, 언어의 의미에 대해 연구한 것입니다. 활용론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언어의 사회적 상호작용 체계, 즉 언어의 사용법에 대해 연구한 것입니다. 음운 및 음운 인식. 음운, 음소, 운소, 음운 인식이 있는데, 음운 같은 경우는 이 음소와 운소의 첫 글자를 따서 결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소는 소리가 나오는 언어의 가장 기초 단위로 자음과 모음이 있다고 합니다. 운소는 소리의 길이, 세기, 높이와 같이 표기성으로 드러나진 않으나 음소와 덧붙여 실행되는 운율적 요소라고 합니다. 음운 인식. 이것은 말소리를 지각하고 단어가 음절, 음소와 같은 더 작은 소리로 분절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위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재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절 단위의 소리를 지각하는 음절 인식과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 단위의 소리를 지각하는 음소 인식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한글 같은 경우는
음소 언어여서 유아들이 음절 단위를 먼저 지각을 하고 점차 음소 단위의 순서로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음절, 음소 수준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의문 인식 과제도 이러한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먼저 자주 접하는 글자를 알도록 하고 그러고 음절수 세는 활동, 음절 수준에서 하고 음소 인식을 돕는 활동, 음소 수준으로 이렇게 발달해 나가면 적절하다고 합니다. 의문 인식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단어 수준, 음절 수준, 음소 수준, 의문 인식의 하위 요소로 볼 수 있어요. 단어 수준은 말 그대로 단어 인식, 음절 수준은 음절, 분절, 같은 음절 찾기와 같은 의문 인식 과제를 줄 수 있고요. 음소 수준은 6가지가 있는데 음소 분절, 같은 음소 조합, 같은 음소 찾기, 음소 대치, 음소 탈락, 음소 삽입이 있습니다. 음소 분절 같은 경우는 강이 있으면 기역, 아, 이응으로 조각 낼 수 있고 음소 조합은 음소들을 갖고 글자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같은 음소 찾기는 같은 음소가 포함된 단어에서 같은 음소를 인식하는 그런 방법이고 음소 대치는 이응 대신에 디귿을 넣어서 알록에서 달록으로 다르게 발음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음소 탈락은 주어진 단어에서 받침을 빼고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소 삽입은 빠진 받침을 첨가하여 완전한 단어를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이 있어요. 의문 인식의 하위 요소 5가지는 의문 분절, 의문 조합, 의문 대치, 의문 탈락, 의문 삽입이 있습니다. 언어의 교상 요소. 언어의 구성 요소에는 작은 단위부터 보면 음소, 음절, 형태소, 단어, 어휘, 어절, 구, 절, 문장, 문단으로 볼 수 있고요. 음성 같은 경우는 음성, 그러니까 말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의문론상의 최소 단위, 의문 변별의 최소 단위. 음절은 발음의 최소 단위이고 언어 산출의 기본 단위입니다. 형태소는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립의 유무와 의미의 유무에 따라 나뉘고 자립의 유무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있어요. 자립 형태소는 단어로서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고 의존 형태소는 문법적 관계와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소입니다. 의미의 유무로 나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있는데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붙어서 말과 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조사 어미가 해당됩니다. 단어는 말의 최소 단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문법상의 일정한 뜻을 가지는 말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집합입니다.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도막도막의 마디로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합니다. 구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절이나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토막입니다. 그렇지만 주어와 서술어와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 구조를 지니고 있고 어떤 더 큰 문장의 한 성분으로 기능하는 언어의 단위입니다.
절도 구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어절이 합쳐진 구조를 갖습니다.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으로 나타내는 최소 단위입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고 끝에는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가 사용되는 것이 문장의 특징입니다. 문단은 글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짤막한 단위로 여러 문장이 모여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덩어리입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 일단 한글은 자소, 음소 대응이 규칙적이고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글은 자질문자인데 자질문자라는 것은 글자의 모양이 소리의 성질을 드러내는 글자를 말합니다. 구조상 표현문자인 음소문자,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음소로 이루어져 있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하는 문자. 말 그대로 자음자와 모음자를 조합을 해서 음절 단위로 글자를 쓰게 되며 자음자와 모음자의 위치가 각각 고정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표음문자. 표음문자는 말의 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기상 표율주의를 취하는 음절문자. 의미는 음절 단위로 이루어지고 표율주의라는 건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밝히기 위해 기본 형태소의 원형을 그대로 둔 채 문자를 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적 양면성. 이것은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와 같이 모아쓰기를 하고 표음 문자이면서도 표기상 표율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언어적으로 이중적인 양면성을 가진 것입니다. 한글 해독 과정에서 사용되는 책략. 이 책략에는 5가지가 있는데 단서 책략, 글자 수와 음절수 대응, 아는 글자 이용 책략, 자소 음소 대응 책략, 철자 책략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단서 책략은 가장 먼저 사용되는 책략으로 주변에 있는 단서를 이용하여 단어를 추리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독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글자 수와 음절수 대응 책략. 영어와 달리 우리 한글은 글자라는 단위가 존재하는 그 한글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책략인데 글자 하나가 음절 하나에 해당하는 걸 알고 추리하여 읽는 방법입니다. 아는 글자 이용 책략. 아는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를 중심으로 추리하여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자소, 음소, 대응 책략. 단어를 일정한 의문적 체계의 규칙에 따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철자 책략. 글자가 저절로 해독되는 과정입니다. 민스코프의 언어 형태. 여기에는 시청각 구분에 의해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고 기능상 구분으로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있습니다. 음성 언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와 말하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청각적 기호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 언어는 시각적 기호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읽기와 쓰기가 있습니다. 수용 언어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음성적, 시각적 기호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표현 언어는 자신의 의미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 산출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기능이 있는데요. 언어의 기능을 말한 학자는 총 3명 크게 보면 야콥슨과 할리데이, 스테브가 있습니다. 야콥슨은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동기화 기능, 표현적 기능, 신교적 기능, 시적 기능, 참조적 기능, 창의 언어적 기능입니다.
저는 이것을 야산에서 온 동무. 표현이 친교적이시네요. 친교적이시오. 잠상을 보았소?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아직 조금 어색해요. 다시. 동무. 표현이 참 친교적이시오. 잠상을 보았소? 먼저 동기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의 목적이 수신자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능동적으로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동기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적 기능. 이것은 송신자와 메시지의 관계인데요. 오직 화자 자신의 태도, 감정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표현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친교적 기능. 이것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물리적, 심리적 접촉이라고 합니다. 인사말 같은 게 그 예인데요. 단순히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걸 넘어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함으로써 서로 친할 수 있는 관계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적 기능. 언어의 예술성과 창조성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참조적 기능. 관련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청자에게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이 가급적 배제가 되고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의도나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대상의 본질적 의미를 인식하고자 합니다. 상위 언어적 기능. 이것은 언어 자체에 대해 설명을 가하는 기능으로 단어의 뜻을 풀이한다든가 전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할리데이는 7가지가 있는데 저는 통독의 상상 발전 이렇게 외웠고요. 먼저 통제적 기능은 언어를 통해서 타인의 행동, 감정, 태도를 통제하고 조정한다는 그런 기능이고요. 도구적 기능은 언어는 인간이 지닌 다양한 욕구와 소망, 요구를 표현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기능은 언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태도를 표현하고 개인적 정체감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적 기능. 언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적 기능. 언어를 통해 가상의 환경, 상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상상의 세계는 각 개인의 독특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발견적 기능. 그것은 언어는 정보를 찾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주위 환경을 탐색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이를 해결하고 일상 환경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적 기능. 언어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텝입니다. 스텝은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경우는 통사, 투, 예정 이렇게 외웠습니다. 통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행해지기를 바랄 때 요구, 요청, 간청, 협박, 명령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욕구의 주장. 개인이 나타내는 사회적 욕구인데요.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 의견 요청, 우발적인 표현 등을 의미하는 언어 기능입니다. 투사. 자신을 타인의 감정에 투사하는 것으로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표현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며 상상력의 확장, 역할놀이와 관련된 표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측 및 추론. 발견, 집중력 탐문, 사색, 질문 등을 추구한 언어로 어떤 사건에 대한 예측 및 추론과 관련된 언어적 기능을 말합니다. 정보.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거나 어떤 사건을 회상하는 것, 관찰 비교 등을 통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정보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언어적 기능을 의미합니다.